막국으로 유용준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중국편 2건, 수월관 음도를 상상하며 제2굴과 제3굴은 모두 서하시대의 석굴이다. 제3굴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누각 산수도를 배경으로 천이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는 보현보살도가 그려져 있다. 게다가 보현보살도의 왼쪽에는 현장 법사로 생각되는 당승취경도가 있다. 제2굴에는 서쪽 벽에 두 분의 수월관음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고려불화의 대종을 이루며 약 40점이 남아있는 수월관음과 같은 보상이다. 수월관음이라는 이름은 관음보살이 선제동자에게 가르침을 베푼 곳이 달이 비치는 물가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우리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의 연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 송나라 또는 원나라 불화라고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된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똑같은 도상이 서하시대 불화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당시 동아시아 불화의 한 유행 양식이었음을 말해준다. 탕구트족의 서하. 서하는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지만 티베트의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고 그 힘이 막강하여 중국 감숙성과 섬서성, 영하의 족자치구에 걸쳐 있었다. 당황족이라고도 불리는 탕구트족은 자신의 나라를 크고 높은 나라라고 칭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다. 서하는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교역 매개의 이익을 독점하며 크게 세력을 넓혔다. 서하의 비극적 종말. 막강한 서하였지만 몽골의 칭기즈칸 침략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몽골의 복속을 약속하고 공주를 보내 칭기즈칸과 혼인시켰다. 이후 서하는 몽골의 명령을 받아 강제로 금나라와 오랫동안 대리 전쟁을 치렀다. 이로 인해 서하도 금나라도 국력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 1226년 칭기즈칸은 서하의 서양을 공격하는 서정에 참가하라고 명했지만 서하가 이를 거부하자 칭기즈칸은 분노하여 쳐들어오다 전투 중에 사망하고 서하는 1227년 몽골군에 의해 인종청소를 당했다. 탕구트족은 사라졌지만 서하라는 나라는 문화유산으로 역사 속에 살아있다. 유림굴에서 보듯 서하는 역사에 짙은 자취를 남겼다. 서하는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었고 인쇄술이 발달하여 많은 문헌을 남겼다. 많은 불경을 서하 문자로 번역했으며 무엇보다 문학작품을 남겼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서하의 불상은 고려불상과 이미지가 비슷하고 불화 역시 고려불화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 고려 역시 서하와 같이 원나라의 침공과 시달림을 받았지만 27년간의 끈질긴 항쟁으로 버티어 결국 원나라와 종전협정을 맺고 사위나라로 대접을 받았다. 서하의 비극적 종말을 생각하면 비록 간섭을 받을지언정 고려 왕조를 유지한 우리 조상들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서하를 회상한다. 서하의 수도는 오늘날 영하의 족자치구의 은천이다. 영하라는 이름은 서하의 안녕을 빈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서하박물관이 있어 많은 서하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9개의 황제릉은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릴 정도로 웅장하며 그 일대에 250여 개 능탑은 서하의 독특한 석탑 양식을 보여준다. 그중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적지는 흑성이라고도 불리는 카라오토다. 카라오토는 하서사군의 장액에서 흑수라는 강을 따라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고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네몽골 자치구에 어긴하게 있다. 이곳은 1908년 코즐로프 대령이 이끄는 러시아 탐사대가 많은 필사본, 서적, 화폐 등 유물과 적지 않은 불화를 수습하여 가져갔고 이 유물들은 오늘날 예르미타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르미타시 박물관에 있는 쌍두의 불상은 가난한 사람 둘이 힘을 합쳐 불상을 만들다 쌍두 불상이 되었다는 애절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옥문관, 양관, 사막에 떠도는 영혼의 노래. 서역으로 열린 두 관문 서출양관 무고인, 춘풍부도 옥문관 도난과 서역의 자연 역사의 문지리. 옥문관에서 서역으로 가는 현장법사 한나라 장성과 옥문관과 말의 미루 전설. 양관 누란을 그리며 서역으로 열린 두 관문. 옥문관과 양관은 그 황량함을 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옥문관에서 바라다본 사막의 황량함이 대자연의 원단을 보는 것 같이 뭉클하여 막고굴의 세밀한 인공적 아름다움이 무색해지는 것 같다. 한나라 시대 옥문관과 양관은 국경의 관문이었다. 국경이기 때문에 황량할 수밖에 없다. 이 관문 밖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이 두 문은 중국 전란사의 피냄새 나는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문을 통과하면 다른 세상, 즉 서역 땅이 전개된다. 옥문관과 양관을 통해 중국과 서역의 문물이 교류되었다. 이를 후대 사람들이 실크로드의 두 관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서출양관 무고인 춘풍부도 옥문관. 양관의 상징적인 시는 왕유의 위성곡으로 마지막 행의 서출양관 무고인은 이별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옥문관을 읊은 시는 성당시대 시인 왕지환의 양주사다. 양주는 감숙성의 무의로 당시로서는 서쪽 변경 도시였다. 이 시에 춘풍부도 옥문관이라는 명구가 나온다. 당시 중국인들에게 옥문관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살아서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도난과 서역의 자연지리. 중국은 흔히 닭 모양에 비유되곤 하는데 만주의 동북 삼성을 머리로 치면 중원은 몸통이고 도낭은 닭의 엉치에 해당하는 감숙성 서쪽 끝에 위치해 있다. 거기에서 꼬리를 한껏 치켜든 것이 바로 신강이구르 자치구다. 그리고 대만과 해남도는 발에 해당한다. 신강이구르 자치구는 성 전체가 엄청나게 넓고 높은 티베트 고원 북쪽에 움푹한 곳이 탈인 분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다. 탈인 분지는 달걀 모양으로 한반도의 약 2배나 된다. 남북의 만년설을 이고 있는 해발 5000m의 높고 거대한 산맥이 뻗어 있다. 북쪽은 천산산맥이고 남쪽은 곤륜산맥이다. 곤륜산맥 남쪽은 티베트 고원이고 천산산맥 북쪽은 중가르 고원, 알타이 산맥과 몽골의 고비 사막이다. 서쪽은 아시아의 지붕이라는 파미르 고원이고 동쪽은 중국의 감숙 성청해성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곳은 중국 영토지만 지리적 개념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가깝다. 도남과 서역의 역사지리. 역사지리 입장에서 보면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본토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투르크계 여러 민족의 고향이다. 그래서 한때 중앙아시아를 서투르키스탄, 신강 위구르 자치구를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다. 이곳이 마지막으로 중국 영토로 편입된 것은 청나라 때이고 그전에는 이 땅의 원주민격인 월지, 흉노, 돌궐 투르크, 강, 위구르, 탕구트사화 등 여러 유목민들의 왕국 또는 제국이 중원의 역대 국가와 대결했다. 유목민족은 목초지를 확보하고 정주문화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곳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중국인들은 유목민들의 침입을 제어하고 동서교역의 루트를 차지하기 위해 이곳을 빼앗길 수 없었다. 중국 본토가 분열되어 있을 때는 유목 국가들 차지였으나 통일 제국인 한나라 당나라는 이들은 밀어내고 지배했다. 송나라 명나라 때는 다시 유목 국가들의 영토가 되었으나 결국 청나라 때 다시 서쪽으로 밀려났다. 이후 서투르키스탄의 민족들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소련의 지배를 받다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땅이라는 뜻의 스탄자가 붙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나뉘었다. 중국 영토에 남아있는 이들의 후예들은 자치구 또는 자치주를 이루며 중국 땅에서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중국은 90%의 한족과 10%의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 도남과 서역의 인문지리. 인간은 2000년 전부터 타클라마칸 사막을 뚫고 기어이 동서교역의 길을 열었다. 타고난 장사꾼인 소구드의 대상들은 페르시아부터 낙타에 진귀한 물건을 싣고 중국으로와 비단으로 바꾸어 다시 실크로드를 건너 로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교역했다. 로마에선 비단과 금을 똑같은 무게로 거래했고 중국에선 금이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중국인들에게는 그들이 더없이 귀하게 여기는 호탄의 옥을 팔았다. 대상들이 다니던 이 길을 통해 인도와 중국의 승려가 오가며 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힘은 총칼보다 돈자본과 신앙 종교에서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서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 바로 양관과 옥문관이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우회하는 실크로드엔 양관을 통해 곤륜 산맥의 오아시스 도시인 누란과 호탄을 거쳐 카스에 이르는 서역 남로가 있고 옥문관을 통해 천산 산맥을 따라가다 투르판에서 남쪽으로 쿠얼로와 쿠차를 거쳐 카슈가르에 이르는 천산 남로와 투르판에서 북쪽으로 우르무치를 지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로 나아가는 초원 길인 천산 북로로 나뉘는 서역 북로가 있다. 실크로드는 선이 아니라 오아시스 도시를 잇는 점을 말한다. 이런 지리적 위치에 양관과 옥문관이 있는 것이다. 옥문관에서 서역으로 가는 현장 법사. 법사는 옥문관에서 석반타와 헤어진 뒤부터 5 봉화대를 향해 혈혈단신으로 사막을 건넜다. 제일봉에 도착해 물을 마시고 가죽 주머니에 물을 채우려다 왕상 교위에게 들켰지만 법사를 만나 기뻐하는 그는 제사봉으로 곧장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도착하면 자신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제사봉에 도착해 그곳 교위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제오봉으로 가지 말고 야마천으로 가서 물을 구하라고 알려주었다. 모래 바다를 건너며 거기서부터는 마카현적 사막으로 옛날에는 사하라고 불렀던 곳으로 이어졌다. 법사는 가는 도중 길을 잃고 잘못하여 물도 모두 쏟고 말았다. 그래도 서쪽으로 가다 죽을 지언정 동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법사는 서북쪽으로 나아갔다. 4일 밤, 5일 낮 동안 물 한 방울도 적시지 못한 법사는 마침내 모래 위에 누워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5일째 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몸에 닿아 기운을 차리고 가는데 말이 갑자기 다른 길로 들어서기에 따라갔더니 초원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몸물을 발견하여 법사와 말은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었다. 옥문관에서 서역 노인과 바꾸어 탄 늙고 야윈 말이 30번 이곳을 오가는 동안 생긴 동물적 감각으로 샘물을 찾아낸 것이다. 다시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사를 빠져나와 이호연 함의에 이르렀다. 이후에 이르러 어느 절에 묵게 된 법사에게 고창국의 왕 국문태가 대신들을 보내 법사를 모셔오게 했다. 이리하여 현장 법사는 고창국으로 가게 되었다. 한나라 장성과 옥문관. 옥문관과 양관은 한무제가 흉노를 서역으로 내쫓고 하서주랑을 확보한 뒤 무의 장액 주천 도낭에 하서사군을 설치한 기원전 111년에 장성을 이곳까지 연장하면서 세운 관문이다. 하서사군의 장성은 난주의 영등현에서 시작하여 주천가욕 관한서를 거쳐 소르카를 서쪽에 두고 도낭의 옥문관에 이르며 여기에서 염호 쪽으로 더 이어졌는데 그중 약 11km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이 옥문관에서 5km 떨어져 있는 한장성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한대 장성을 소르카 장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나라 장성은 석성이 아니라 토성이었다. 그때는 이 장성을 세라고 했고 세외로 나가는 두 관문이 옥문관과 양관이다. 문루를 잃고 폐허로 남아 완전히 잊혀져 있던 이곳을 20세기 들어와
처음 확인한 사람이 영국의 오레스타인이었다. 오레스타인이 누란과 로프노르의 유적지를 탐사하고 도낭으로 와서 장경동의 문서를 가져갈 때 먼저 이곳 장성을 발굴하면서 500매의 목간을 수습하여 이 문자 기록으로 장성이 한데 거심을 밝혀냈다. 이후 1930년에 서북과학고사단이 850매를 더 발견했고 1973년에는 감숙성 거연 고고대에서 무려 1만 점이 넘는 목간을 발견함으로써 문루가 사라져 사막 위에 남아있는 네모나고 육중한 축조물이 옥문관의 몸체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옥문관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는 하창성이라는 군량을 보관했던 군사기지 터가 발견되었다. 여기서도 많은 목간이 발견되어 모두 한나라 때 유적임을 문자 기록으로 확인하였다. 하창성의 폐허가 옥문관의 성체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옥문관을 소방반성, 하창성을 대방반성이라 부르고 있다. 옥문관과 말의 미로 전설. 옥문관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이곳을 통하여 호탄의 옥이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호탄은 서역 남로의 도시이므로 양관이 더 가깝고 편했을 것이므로 호탄의 옥 때문이라는 설은 믿음직하지 못해 옥문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여러 전설이 따로 전해온다. 옥으로 낙타를 치유했다는 낙타 치유설도 있고 말의 미로설도 있다. 서쪽에서 옥문관으로 오자면 말의 미로라는 곳을 통과해야 한다. 이곳의 지형은 매우 복잡한데 어쩌면 옥문관 서북쪽 소르카 하류에 있는 아단지모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옛날에 이곳에서 길을 헤매던 젊은 대상이 기러기에게 식량과 물을 나누어주고 친해져 기러기의 인도를 받아 이곳을 빠져나갔는데 한 번은 기러기가 길을 인도하지 않고 구르릉거리기만 하기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 소방반성 위에 야광옥을 박으라는 것이어서 대장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그리할 수 없다고 승낙을 하지 않아 대상들은 길을 잃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자 대장이 기러기에 잘못했다고 빌고 젊은 대상의 말대로 소방반성 위에 야광옥을 박아두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는 야광옥의 빛을 보고 길을 잡아 다시는 헤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소방반성을 옥문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또 다른 유래다. 옥문관을 바라보며 주차장에 내려 관람로를 따라 옆으로 돌아 나오면 멀리 발 아래로 지붕이 낮은 제법 큰 건물로 인도하는 콘크리트 데크가 니은자로 꺾여 있다. 옥문관 전시관으로 최대한 유적지 환경을 건드리지 않고 관람객을 인도한 뒤 전시물을 통하여 이곳의 내력을 안내한 다음 건물 반대편으로 나가 옥문관으로 가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수준 높은 유적지 관리 방식이라 생각된다. 전시관을 나오면 옥문관의 육중한 성체가 보인다. 소방반성이라는 말과 달리 아주 큼직하고 당당해 보인다. 옥문관 성체에는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다. 남문은 누란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고 서문은 하미를 향해 열려있다. 멀찍이 모래 언덕에 마련된 전망대가 있다. 소르카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 전망대에 오르면 타클라마칸 사막의 지평선이 가물거린다. 멀리 내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누런 사막의 낮은 구름뿐인데 발 아래로는 메마른 소르카가 있고 드넓은 하역에는 낙타풀이 무리지어 무성이 자라고 있다. 도낭의 당하도 소르카의 지류다. 전시관에는 여기에서 나온 무수한 목간의 복제품을 확대하여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아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옥문관 기본 설명 패널과 함께 여기서 출토된 화살, 검칼, 화폐, 비단, 마포, 인장, 나무빗, 철제 농구 등 생활용품과 함께 목간이 여러 전시되어 있다. 양관 유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이 공동으로 실크로드의 유적지 32곳을 일괄 지정할 때 옥문관은 당당히 등록되었으면서도 양관은 제외된 것은 유적의 진정성과 관리 실태 때문이었다. 양관에서 기대하는 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봉수대에 올라가 황량한 서역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란을 그리며 누란은 서역 36국의 하나로 양관을 떠나 곤륜 산맥을 따라가는 실크로드. 서역 남로의 첫 번째 오아시스 왕국이었다. 로프노르 호수를 생명수로 삼아 2만 명이 넘지 않는 인구가 살아가던 작은 왕국은 흉노 한나라 사이에서 이중으로 시달리다가 남쪽으로 천도하여 이름도 선선으로 바꾸었다. 한때 강성하기도 했지만 부귀에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나 20세기 문턱에 들어서면서 탐사대들이 누란의 예토를 발견하면서 누란은 다시 역사에 등장했다. 그때의 로프노르 호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베네디는 이 호수가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1500년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방황하는 호수라고 규명함으로써 누란은 더욱 신비한 곳으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1980년 누란 고성 북쪽에서 전신이 완벽하게 보존된 40대 여성 미라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측정 결과 무려 900년 전의 미라로 밝혀지면서 누란은 더욱 신비의 왕국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양관에서 누란으로 가는 사막 공로는 없다. 굳이 가자면 도낭에서 투르판으로 가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가로질러 약강으로 해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1964년 이후 이 지역은 중국의 지하 및 대기 핵폭발 실험 장소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